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날짜가 8월 23일입니다. 시간이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지금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네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가 제 눈에 확 이렇게 띄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급하게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다주택자 줄었는데 집값은 보란 듯 더 가파른 상승세. 이게 도대체 어떤 기사인가 제가 내용을 보고 이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시장의 오판을 부른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이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는가 관련된 기사 같은데요. 7월 달에 집합 건물 다소 유지 수가 16.22%. 점점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죠,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쭉 이렇게 조금씩 늘다가 작년 7월부터 해서 점점 수치 자체가 내려가는, 정부 옥죄기 영향으로 점점 집합 건물 아파트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가지는 비율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매도 대신 증여, 우리 뉴스 기사에서 증여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건데, 공급 효과가 한계가 드러났다. 공급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된 게 많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공제, 다주택 기간 제외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고, 다시 규제를 고삐를 압박하는 것이 통할까 주목. 정부의 집값 상승 원흉으로 지목했던 다주택자 비중이 지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주택 가격에 근데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긴 했으나 대부분이 버티기를 택했고,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매도 대신 증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급이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증여 때문에 이게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을 공제해서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 바짝 재고 나섰지만 그동안의 숱한 압박에도 꿈쩍 않던 다주택자가 시장의 매물을 뱉어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었죠. 법원 등기 정보 강장에서 방금 위에 나왔던 대로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가진 비율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는 얘기겠죠. 여기 나오네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세를 돌아섰는데 점점 이렇게 내려갔다. 근데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다주택자의 구매를 했을 때 취득세도 중과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고 8% 12%, 보유를 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팔 때마저 양도세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세 부담을 늘리는 규제 강화층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기 돼 있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며 집값이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더 정말 위험하죠.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한국 부동산 원, 예전에 감정원이죠. 올해 1월에서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이 8.73%. 작년 12개월 이미 상승률을 넘어섰죠.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특히 또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집값 오름세는 수도권 불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같은 기간 수도권의 아파트는 11.12%, 반년 만에 11%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균이죠, 평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8월 셋째 주, 5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갱신하고 있다. 0.4%, 한 주 만에 0.4%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3년 12월 이래 1월에서 7월 누적 상승률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2%, 이것이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통계를 이 집계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이다. 이게 바로 원인이 나왔잖아요. 집값 상승률에 대한 피로감이 매수세에 줄었지만 매물이 더 줄면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원래는 예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렇게 좀 가격이 조정받는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6월, 7월, 8월 달 지금 여름에는 보통 비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매물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업계는 봤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충분하지 않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다주택자가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올려놨는데 누가 팔겠냐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증여는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증여는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벽이 높다고 느껴 매각보다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는 기조 아래 이들에게 세금을 강력하게 매기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되고 시장에 매물이 확보될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1년의 세액 강화 조치로 오히려 매물이 잠기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막 이것은 다들 누구나 예측했던 것이죠. 부동산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 또 유튜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만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어도 이 세금 뭐 걷기 위해서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던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댓글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주택자가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걸 99% 금붕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100% 좌파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다. 이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중개사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지. 참 나쁜 정권이다. 다주택자는 이 정권에서 갑자기 나타난 건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겠죠. 임기 내내 삽질만 한다. 우리나라 20년 된 노후 아파트 비중이 상당하다. 흉가라고 시세대에서 지칭한다.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대부분이다. 기본 임금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하늘에 빌지 말고 형편에 맞게끔 노후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될 텐데 이것은 저와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팔지 못하니 2중 아니 3중 4중으로 규제했는데 팔겠다고 매물을 내놓겠어? 미친 정권이 미친 집값을 만드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유지비가 양도세 최대 82.5% 다 합치면 90% 정도 세금 내야 하는데 누가 팔겠냐. 참 이런 안타까운 참 이렇게 댓글만 나오네요. 오늘은 다주택자 줄었는데 오히려 집값은 보란듯이 더 올랐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